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줄 아셨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을 병원에 다 바치고 결국 자식의 짐이 되어 요양원으로 향하는 끔찍한 비극은 바로 그 안일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뇌세포가 죽어갈 때까지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가장 악랄한 살인마. 오늘은 그 실체를 밝힙니다. 선생님, 고요한 가을 숲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마른 낙엽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혼을 떠올리곤 합니다.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눈앞이 흐려지는 것도 그저 세월의 훈장이라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고요한 낙엽길 뒤편에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지켜보며 소리 없이 뒤따라오는 무서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은밀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하는 침입자, 바로 노년기 당뇨병입니다. 오늘 깊은 고랑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착각의 커튼을 걷어내고 우리 몸속에 숨어든 이 고요한 침입자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피 같은 노후의 존엄을 지켜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땅을 딛고 서기 위한 지혜의 첫 페이지를 이제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올해로 68이 된 김진수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진수 씨는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시골 변두리의 작은 텃밭을 일구며 남부러울 것 없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장성해 제 가정을 꾸렸고 가끔 주말마다 찾아오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재롱을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진수 씨는 부쩍 피로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예전 같으면 거뜬히 매일 아침 하던 동네 뒷산 산책도 중간에 두세 번씩 주저앉아 숨을 고라야만 했습니다. 아유,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네. 올해 들어 확 늙어버린 것 같아. 진수 씨는 거울 속 쩍 갈라진 입술과 푸석해진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텃밭 일을 조금만 해도 온몸에 힘이 빠지니 그는 기운을 차려야겠다며 식후에 달콤한 믹스커피를 2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갈증이 날 때는 그저 날씨가 건조하거나 텃밭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두세 번씩 깨는 것도 나이든 남자들이 흔히 겪는 전립선 문제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눈이 조금 침침해져 손주의 알림장 글씨가 흐릿하게 보일 때는 아이고 벌써 노안이 이렇게 심해졌나 하며 돋보기 안경 도수만 높였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서 고추 지지대를 세우다 발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아주 살짝 긁힌 자국이라 빨간 약만 대충 바르고 넘겼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상처 주위가 거무스름하게 변하며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진수씨가 동네 작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삐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무려 380 수치였습니다. 정상 수치의 3배를 훌쩍 넘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진수씨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평소에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밥도 잘 먹는데 내가 왜 당뇨입니까? 그저 나이 들어서 좀 기운이 없고 피곤했던 것뿐인데요. 국가보건기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무려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그중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젊은 사람들은 당뇨가 오면 물을 엄청나게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며 음식을 폭식하는 전형적인 3다 증상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눈치채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죠. 하지만 노년기의 당뇨병은 다릅니다. 노화로 인해 신체의 모든 감각과 면역 반응이 무뎌진 탓에 당뇨가 찾아와도 뚜렷한 증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만성 피로, 무기력증, 약간의 체중 감소, 노안처럼 노화의 아주 흔한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김진수 씨처럼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방치하다가 온몸의 혈관이 다 망가지고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터지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며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이라는 괴물은 우리 몸속에 더 쉽게 둥지를 트는 것일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소각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과일 같은 음식물들은 몸속에서 잘게 부서져 포도당이라는 깨끗한 연료로 변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그런데 이 포도당 연료를 가장 많이 가져다가 불태워버리는 거대한 엔진이자 소각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의 무려 70% 이상이 이 하체 근육 속에서 소모됩니다. 젊을 때는 허벅지가 탄탄하고 굵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든 단 것을 좀 먹든 근육 소각장이 힘차게 돌아가며 넘쳐나는 당분을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혈액 속이 늘 깨끗하고 맑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고 70대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근감소중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하체와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근육 소각장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전과 똑같이 밥을 먹어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불타지 못한 당분들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아무리 췌장에서 당분을 근육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빗자루를 쥐고 열심히 청소를 해도 들어갈 근육방 자체가 사라졌으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결국 청소되지 못한 끈적끈적한 당분들이 피 속에 수북이 쌓여 혈관을 시럽처럼 걸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기 당뇨병의 슬픈 본질입니다. 걸쭉해진 피는 온몸의 모세혈관을 타고 흐르며 서서히 혈관벽을 갉아먹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눈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막히면 실명에 이르는 망막병증이 오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썩으면 평생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몸을 맡겨 피를 거르는 신부전증이 찾아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니 작은 상처 하나에도 세포가 썩어 들어가 발을 잘라내야 하는 당뇨 발 합병증의 공포가 시작되는 것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통장에 자산이 수억 원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다리 근육 소각장이 무너져 혈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그저 손발이 저리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병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에이, 약 잘 챙겨 먹고 관리하면 되지 뭐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노년기 당뇨병이 정말로 무서운 인간의 존엄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을 관장하는 거대한 사령탑, 뇌를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학계와 뇌과학계에서는 치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가리켜 충격적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3형 당뇨병이라는 이름입니다. 치매가 머릿속에 생긴 당뇨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몸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서 다 소모하는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유일하게 먹고 사는 주식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뇌세포가 포도당을 맛있게 받아 먹어야 기억력도 유지되고 사리 분별도 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속에 당뇨가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극도에 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 속에는 당분이 넘쳐나서 혈관이 막혀가는데 정작 뇌세포 안으로는 당분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을 열어주는 인슐린 열쇠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뇌세포는 사방이 달콤한 설탕물로 가득 찬 바다 한가운데서 정작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뇌세포들이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며 굶어 죽어가고 그 자리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끈적끈적한 단백질 쓰레기들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사서히 썩어 들어가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과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걸쭉해진 피가 뇌의 미세한 혈관들을 하나씩 턱턱 막아버리면 뇌세포가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혈관성 치매까지 동시에 찾아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방금 전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내 집 주소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이름마저 가물가물해지는 비극. 내 지갑을 털어 매일 먹었던 달콤한 간식과 편안함에 길들여진 습관들이 알고 보니 내 뇌를 파괴하는 가장 달콤한 사약이었던 셈입니다. 선생님,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이 고요한 침입자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짓을 벌이는지 그 비밀을 명확히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 괴물을 당당하게 쫓아낼 강력한 무기를 쥘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싼 주사를 맞거나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오늘부터 당장 내 방구석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3가지 생존 방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더 바짝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방패는 냉장고 안에 가짜 단맛을 당장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입안이 텁텁하다며 믹스커피를 한 잔씩 드시거나 마트에서 파는 달콤한 단팥빵, 찹쌀떡, 그리고 시판 고추장이나 양념 소스가 듬뿍 들어간 음식을 즐겨 드십니다. 집밥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시판 양념 속에는 설탕보다 혈당을 10배는 더 빠르고 끈적하게 올리는 액상과당이 가득합니다. 식후에 밀려오는 혈당 스파이크가 뇌세포를 죽이는 주범입니다. 오늘부터 입에 달콤한 모든 간식을 딱 끊으십시오.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녹차를 드시고 간식이 정 그리우시다면 과자 대신 볶은 아몬드 한 줌과 멸치 몇 마리를 씹어 드십시오. 입안의 달콤함을 양보하는 순간 선생님의 뇌세포는 비로소 살아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패는 무릎 관절을 쓰지 않고 허벅지 소각장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뇨에는 운동이 좋다는데 나는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스쿼트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하며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이 아플수록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연골이 다 갈려나갑니다. 대신 의자에 꼿꼿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천천히 쭉 뻗어 수평으로 들어 올리세요. 발끝을 내 몸쪽으로 바짝 당기면 무릎은 전혀 쓰지 않으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3초를 버티고 천천히 내리기를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매일 30번씩 하십시오. TV 뉴스를 보실 때 무릎 사이에 두꺼운 책 한 권을 끼우고 떨어지지 않게 꽉 힘을 주며 버티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무릎 관절은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텅 비어버린 허벅지에 천연 근육 깁스를 채워 넣는 기적의 운동입니다. 이 소각장이 다시 지어지면 혈액 속 당분들은 밤새 흔적도 없이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방패는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당뇨는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상이 없으니 내 눈으로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이나 의료기기 상점에 가면 만원 안팎으로 아주 간편한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살 수 있습니다. 아까운 노후 자금을 엉뚱한 건강식품에 쓰지 마시고 이런 과학적인 도구에 투자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 혈당을 재보고 식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보며 내 몸이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지도처럼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귀찮다고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피 한 방울 검사하는 것이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병원비 영수증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노후 재테크입니다. 사랑하는 깊은고랑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너무 서글퍼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흰머리가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당당하게 이겨내고 이 자리에 우뚝 서 계시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고 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지혜를 담는 그릇인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빛을 잃습니다. 우리가 식탐을 이겨내고 귀찮음을 무릅쓰고 의자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며 내 허벅지 근육을 지켜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병수발이라는 무거운 눈물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함이며 내 집에서 내 두 발로 화장실을 걸어가고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존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정신과 내 육체로 당당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그 눈부신 존엄의 열쇠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약봉지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 선생님이 실천하실 작은 식단 조절과 허벅지 운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가만히 앉아 계시던 의자에서 다리를 쭉 뻗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꼿꼿한 허리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저희 깊은 고랑이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삶에 늘 평안과 맑은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